집 살 돈이 없는 사람이 건물은 사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보통 사람은 왜 못 가냐? 딱 하나예요. 자, 지금 부동산 마법학교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앉아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예, 앉으시죠. 예. 자, 이게 저 판타지 소설 형식이에요. 부동산 책을 소설 형식으로 쓴 건 아주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 구성을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책 하면 일단 어렵다. 그리고 일단 첫 장 열면 모르는 말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다가 지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약간 소설처럼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 번 사람들 보면 마법을 체험한 것처럼 너무나 갑자기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갑자기 확 망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마법 같다. 일반 사람들이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 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법 같은 얘기를 한번 풀어보자, 이제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보통 그 새로운 부동산이 생기면 시행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개발업이라고 하죠. 근데 개발업을 오랫동안 하셨고 좋은 시절에 실력과 운이 다 따라줘서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얼굴 반듯해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어디서 배워서 하는 얘기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에 보면 실전 투자 사례 시뮬레이션 하기, 그리고 비밀 로또와 원스톱 코칭 같은 프로그램이 언급됐거든요.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앞에 마법학교처럼 쓴 이유가, 많은 분들이 책이 나오면 책을 사러 가세요. 그 책을 사서 집에 오면 샀다는 만족감만 있으시고 보통 안 읽어보세요. 아, 소장용이죠. 소장용이죠. 예, 전시용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 책은 챕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나씩만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궁금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게. 근데 그런 얘기만 해놓으면 또 나는 이제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잖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부동산도 샀고, 그 사는 과정에서 어떤 거를 거쳐야지 손해보지 않고 당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부동산을 사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전 워크숍도 했고, 코칭을 말씀드린 이유는 코칭을 해드려야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빨간펜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는 책도 주고 시험지도 답지도 다 주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이제 저희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1:1 코칭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작가 출신이고 사회생활을 이제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신기했거든요. 이분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거 여러분 프로그램 아세요? 이휘재가 진행하던 거 있어요. 그때 작가분이셨어요. 20년 전에? 뭐 28년? 30년 전에? 이휘재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하여튼 그때 뭐 이적 씨도 별이 빛나는 밤에 할 때 제가 작가했었고요.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학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은행 가니까 거래도 없는데 작가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뽑으니까 돈이 뽑혀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는데 4대 보험 안 되는 게 저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작가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되게 나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사회 소외계층이더라고요. 4대 보험 안 되니까 대출도 500만 원밖에 안 나왔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식이 너무 없었던 게 느껴졌던 게, 한 30대까지는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자산 축적이 됐어요. 근데 이제 30에서 40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너무 갭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할 생각을 1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공부랑 부동산 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그냥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 내 형편과 여건에 맞는 집 한 채를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찌어찌해서 일을 하면서 놓고 보니까 너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산 축적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몰랐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누군가 멘토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부동산 선생님이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브로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식이 왔겠어요? 영업적인 어떤 접근만 왔겠죠. 그러니까 막
막 뜯어먹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계속 뜯어먹혀. 내가 뜯어먹힌지도 모르고 막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 책에 QR코드를 넣어놨어요. SOS 해라. 그러면 그 질문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일 수 있고 뭘 찾아보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증문즉답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책 안에 비대면 코칭 세션을 넣어놨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질문하는데 얼마 받냐고. 일단은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었고, 저희가 이 책을 만들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부동산, 금융, 까막눈을 깨우자였어요. 제가 내년에 이제 50이 돼요. 전 되게 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20, 30대 같은데 이제 벌써 그게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다 싶으니까 50인 거예요. 제 주변에 50, 60이 돼서야 이 부동산과 돈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20, 30대는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아 넣고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딱 깨우치고 나서 보면 왜 난 이렇게 살았지? 내 주변에 건물주들이 있고 내 주변에 부자들이 있는데 다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대학교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 사회생활을 일찍 하다 보니까 돈과 부동산에 대해서 체득을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 때 좀 쉽게 알려드리고 궁금하면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행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예전부터 만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단지 아파트랄지 아니면 정말 초대형 건물 시행 개발하신 분들 보면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겁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 대신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겁이 없는 게 장점인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배워요. 근데 고학력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단 겁이 많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아는 게 많으니까 누군가 얘기하면 나 다 알아. 그래서 멈춰 있는 분들이 그런 개발 사업을 잘 못해요. 지금 주변에 우리 서울이고 부산이고 예를 들어서 대형 건물 하시는 분들 보면 그룹 회장이거든요. 시행사 엄청난 회사 몇 조를 굴리니까. 그런데 그분들 보면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저희가 부동산으로 부자된 전 세계적인 대부호들의 멘토링을 나름 극화를 해서 넣었는데, 부자 아빠는 소위 얘기하는 고졸이었고 가난한 아빠가 박사도 하고 막 엄청 많이 배우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나 빚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투자에 대한 개념은 고졸 아빠, 그러니까 친구 아빠가 부자가 된 내용이 전 세계 109개국에 4천만 부를 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내용인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의 페르소나가 대다수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누군가에게 고용되기를 바라고 고용된 거를 유지하고 싶어서 조금 더 월급 더 받고 싶어서 애쓰는 삶에 모든 걸 갈아 넣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로 사회에 나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사람들이 빠르게 이거를 체득하고 맷집이 단단해져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고,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공간, 이 집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부동산이랑 집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도구로서의 부동산과 거주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조금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집 살 돈이 없는 사람이 건물은 사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보통 사람은 왜 못 가냐? 딱 하나예요. 지식이 없다, 관심이 없다, 노력하지 않았다. 우리 작가님이 이게 좋으시네. 네? 툭 치면 쫙 나오네, 그죠? 얼마나 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떠들고 다녔을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툭 치면 쫙 나오네. 기가 막히네. 저는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장충동에 땅 사셨어요? 네, 샀습니다. 왜 사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 책을 쓸 때 야심차게 기획을 했던 게, 이게 우리 잘난 척하는 포트폴리오 북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백억을 번 사례 이런 거 말고, 내가 내 건물 하나 작게라도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매입한 땅이 40평짜리 땅이에요. 이 40평짜리 땅 하나를 만만하게 보고 작으니까 누구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복잡했어? 이 과정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판단을 했어? 그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나 했어?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은 다른 게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건물을 살 때 타당성 검토를 매우 길게 합니다. 그리고 매우 여러 사람이 붙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에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인정을 받으면 건물을 사는데 이 과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까지 해서 부동산을 사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보통 그냥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내용 가지고 계약서 쓰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책을 쓰고 나서 리뷰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게 원칙이야. 이렇게까지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지 부동산을 사고 나서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알 수 있어. 그런 내용들을 이론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실무적인 것도 다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에 들어간 거다 보니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원칙도 알고 또 이걸 가지고 다른 식으로 활용도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책을 좀 구체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잖아요. 40평짜리 땅 정도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에 샀어요? 평당 5천이 좀 안 되게 샀어요. 장충동에? 예. 대로변이 아니면 이면? 이면입니다. 이면. 이면인데 스토리가 되게 좋았어요. 또 이번에 아주 뭐 감사하게도 250% 상향이 되는 그런 여건이 또 되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땅과의 인연을 만드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땅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땅의 스토리인데 등기부등본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적산가옥이에요. 그 장충동에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분들이 이제 집을 지었던 것 중에 약간 중상에 있는 층이었고 70년대 목조주택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상속을 받으신 분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셋이 다 50대 중후반으로 장성을 했고 이 어머님은 지금 이제 시니어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더라고요. 순탄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아드님 세 분을 다 받고 그 재벌집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땅이. 근데 70년대는 아직도 목조주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계랑 계획을 처음부터 이런 건 세계적인 우리나라 천재 건축가가 설계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김범강 교수님이라고 그 영국 왕립 맞죠? 영국 왕립 울산에서 오셨어요. 울산의 그 우리 대학교의 건축 교수님이시고 처음부터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축에 대한 땅을 사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그림을 펼치면 좋겠는지도 상의해가면서 그러니까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40평짜리를 하나 하든지 아니면 1000평짜리를 하나 하든지 과정은 똑같아요. 고생 똑같이 하고 40평이가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좀 덜하다는 개념이지. 많이 덜하죠. 그리고 저희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실제로 이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책에는 다 넣지 않았습니다만 북콘서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계획도 미리 다 시각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땅 사기 전에 이렇게까지 과정들을 겪는구나. 그러면 그 땅을 개발을 이제 나름대로 할 거 아닙니까? 40평짜리 내가 어떻게 지고 저 교수님이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본인들이 그냥 몰래 하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뭐 누굴 이렇게 수강생들을 또 따로 둬서 보여줍니까? 아니면 아니요. 이 책의 독자들한테 다 오픈을 한 겁니다. 그 과정을? 예, 보통은 이런 거 뭐 코스 만들고 뭐 이렇게 강의 만들어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 지식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책의 독자라면 누구나 그 과정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까지 나와요. 어떻게 대화를 했고 회의를 했는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경우는 이거예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 땅 건축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건축가가 아니면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출도 또 부동산한테 가서 물어봐요. 대출은 또 얼마나 나와요? 대출은 또 대출 전문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시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